이어 수일 마지막 과정이 되겠네요. 수열입니다. 자,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인데 일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수열의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A1, A2, A3 이렇게 해서 A의 n-1, n, n 더하기 1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수열이라고 하고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얘를 제1항, 얘는 제2항, 얘는 제3항, 얘는 제-n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n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얘의 이름이 제-n항이에요. n번째 항. 즉 n번째 항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구해낼 수 있는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의 이름은 일반항 그리고 또는 흔히 말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항이란 얘기예요. 말항. 그럼 선생님 n 플러스 1번째는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n번째면 내가 20번째를 구하고 싶으면은 n에다 20을 집어넣어서 마지막 항이 되는 거고 30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면 n에다 30을 집어넣어서 30번째 항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말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제1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수열에서 하나의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수열은 뭐냐라는 건데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를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으로 잡혀 있는 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때 자연수 집합이 갖는 의미에서 얘의 무슨 성이냐면 서수성이 중시되는 그런 수열이라고 그게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자연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자연수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개념이 다르죠. 기수와 서수는. 그래서 서수성을, 자연수 중에서도 서수성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홀수 번째만 한다고 해도 그런 수열에도 두 번째 항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 뚝뚝 떨어져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랬을 때 얘는 AN이라는 것은 N에 대한 식이 됩니다. N에 대한 식으로 뭐 되어진다? 작성되어진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즉 정의역이 n으로 잡혀있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n에 대한 식으로 작성이 돼야지 응당 맞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두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fx가 2x 더하기 1이라는 것과 an이 2n 더하기 1이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죠? 결국은 수열 역시도 자, 얘는 하나의 도형이잖아요. 얘는 무슨 도형? 직선이라는 도형이니까 수열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도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형을 이루지는 못하죠. 수열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는 반드시 무슨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점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니? 점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죠? 똑똑 떨어져서 나오니까 점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테고 연속성을 갖지 못하니까. 그죠? 하지만 그 점들이 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형 위의 점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규칙이 있는 점이죠. 그죠? 도형 위에 존재하는 점. 즉, EX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위에 존재하는 도형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그래프가 형성되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도형 위의 한 점들로 임의의 모든 점들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열 역시도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결국은 수열 이퀄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는 수열의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교과과정상에 일단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과정상에서는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수가 더해져 만들어진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등차 수열의 정의인데요. 얘를 엎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진행하려는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재정의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항의 차가. 그 두 항이 반드시 이웃해져 있는 그 두 항이 아니어도 어쨌든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등차 수열 AN 이렇게 있었을 때요. 그 AN의 모습이 A1, A2, A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AN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요. N-1에 AN까지 왔다 치자. N-1번째까지 오고요. N항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해요. 두 항의 차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두 항의 차이만큼이 항상 똑같아져요. 그죠? 결국은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이 친구들을 갖다 부르는 이름이 공차입니다. 공차.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를 부르는 이름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수열에 이제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겠지. A1 더하기 D를 해주게 되면 A2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A2 더하기 D를 해주면 누가 나온다? A3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A3 더하기 D를 하면 A4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AN-1 더하기 D를 하게 되면 AN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2 대신에 얘를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럼 A1 플러스 1D가 되겠고요. 너 대신에 널 갖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A1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AN이 어떻게 작성이 되게 되냐면 A1 플러스 N-1D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n번째 항까지의 항수가 n개이기 때문에 공차는 당연히 n-1개가 나올 것이고 결국은 중간과정 생략하고 너에다가 얘네가 싹 다 더해지게 되면 이 친구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뭐해진다고? 일정해진다고요.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뭐해진다고요? 일정해진다고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함을 갖게 된다고. 오케이. 일정함을 갖게 되는 그런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겠죠.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도 누가 된다? D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가져오는 의미는 좀 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갈 게 있죠. 여기서 얻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라고 지금 교과과정에 소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안 할 거거든. 네, 이 공식 누가 써요?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왜? 이 개념을 안 쓸 건데 이 공식을 쓰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잊으셔도 돼요. 자,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결국 이런 얘기가 됩니다. A3-A1은 몇 D가 된다는 얘기야? 2D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A5-A2가 되면은 얘는 몇 D가 된다? 3D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즉,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다시 두 항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겠죠. 문제마다 바뀔 거고 상황에 따라 바뀔 거예요. 우리는 수학이라는 건 변화중의 일정함을 찾는 거야. 이렇게 일정해지는 것에 항상 뭐를 맞춘다? 포커스를 맞춘다. 우리는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 맞니? 함수의 대칭성을 볼 때도 그렇고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것에 대한 관심. 결국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해진다. 얘는 시시각각 변할 텐데 어쨌든 일정해. 그럼 거기에 대한 관심을 줘서 얘는 우리한테 문제 풀이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두 항이 뭐 되면 제시되면 반드시 뭐를 관찰한다? 차를 관찰한다. 이런 문제풀이의 당위성으로 넘어가요. 왜 두 항이 제시되면 무조건 걔네들을 빼야 되는지. 오케이. 그 빼면 뭐해질 거기 때문에 일정해질 거기 때문에 우린 두 항이 제시되면 뭐 할 것이다? 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린 두 항이 제시가 되면 뭘 할 것이다? 차를 관찰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풀이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얘에 대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교과과정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식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에 대해서. AL 플러스 N-1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AN은 DN, 자,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렇게 됩니다. 즉,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 AN은 우리는 계속 얘를 함수로 받아들일 거야. 함수로. 남들은 뭐라 하든 우리는 함수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AN. 즉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하면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 위의 점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쭉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사고가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어떤 직선 위의 뭐로 표현될 수 있다?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가져가셔야 도형에서 등차수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리고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등차수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n1차식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때 요 앞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 있습니다. 얘의 이름은 한글 이름이 공차죠. 뒤에는 그냥 자동이에요. 뒤에 이름은 자동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떤 1차식이므로 우리는 저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은 PN 플러스 Q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 부를 거예요. 공차라고. 그리고 이 Q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우리 어떤 1차식을 만났다. 다시 여기서 이제 요걸 화살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어떤 1차식을 만났어요? 그러면 오케이 직선 위에 점들로 표현될 수 있음. 오케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떤 1차식을 만났을 때 일반항을 작성 못할까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식에 대한 관찰력과 직관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차가 2고 초항이 3이야. 그러면 AN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몇 N? 2N. 오케이. 앞에 공차가 오니까 N 1차식이고. 자, 1 집어넣어서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지. 그럼 뒤엔 자동으로 플러스 얼마? 1. 그래서 뒤에는 자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A2가 7입니다. A5가 16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그럼 두 항이 제시되면 어떻게 해라? 빼라. 그럼 3D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D가 몇이 된다? 3이 된다.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죠? 몇 N? 3N. 그죠? 2 집어넣어서 7 나와야지. 오케이,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훨씬 더 유연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 공식만 버리면. 아시겠어요? 네, 저 공식만 버리면.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 저거 하나도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거만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해볼까? 어떤 상황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차만 줘도 작성할 수 있어요. 공차가 4야. 근데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AN, 오케이. 4N 더하기 Q. 무책임하게 작성해버리면 돼. 그럼 그 문제풀이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가능해. 우리 AN이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데 A3이 7이야. 오케이? 그럼 AN 작성할 수 있을까? 있어요. PN
3 집어넣어서 7 나와야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 맞죠. 네. 메리트가 엄청 많죠.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해 나갈 수 있어요. 작성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삼각함수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작성하는 데 의의가 있지 저것을 가지고 뭘 할 건데는 의미가 사실 크게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데 이제 모든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자,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까 an은 an-1번장에 일정한 수가 더해진 것이다 라는 현행 교과 과정의 정의와 an-an-1은 d가 된다라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의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등차수열의 정의가 교과 과정상에 작성되어 있는 게 바뀌었어요. 문장이. 선생님 때는 정의가 이거였거든. 근데 이걸로 바뀌었어요. 일정한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등차수열의 정의가 좀 바뀌게 됐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바뀌었는데 그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그럼 얘네가 갖는 의미는 뭐냐? 자,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해요. 어떤 상수니까. 왜? 여기서의 변수는 오로지 누구니까? n이 변수니까. d는 상수가 되겠죠. 즉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해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다음 항이 만들어져요. 앞전 항에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져요.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것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됩니다. 등차 수열의 점화식. 자, 그럼 이 점화식이 뭐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 수열에서요. 우리가 수열을 등차도 배우고 등비도 배우고 개차도 배우고 개비 수열도 배우고 군 수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울 거야. 많은 수열을 배워요. 근데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다. 자, 수열을 많이 배우고 나면 이 수열에 대해서 문제에 절대 우리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줍니다. 우리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즉 우리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알려주는 식이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an-1이 3일 때 오케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냥 n번째에서 n-1번째 했더니 3이 됐대 이게 아니라 아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3으로 일정해 오케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의 멘트는요 전부 다 워딩이 앞에 무슨 수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그냥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라고 하면서 뒤에서 문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점화식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를 알려주는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는 어떤 좀 특별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정확히는 등차 중앙이 아니라 등차 중앙은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는 것과 한 세트의 말입니다. 사실 등차 중앙 이런 말은 없고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는 말이 존재할 뿐이야. 오케이? 똑같은 거야. 서로소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서로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맞니? 서로소는 관계라는 걸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아요. 등차 중앙도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질에 의하여 뭐 이렇게 나와주시면 더 좋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X, B 다음과 같은 이 세 수가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을 뭐 할 때 이룰 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여기에 D가 더해져서 만들어졌겠죠. 따라서 X는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B는 X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위아래를 뭐 해줄까? 둘이 얘를 갖다가 위랑 아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위아래를 둘이 더할까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A 플러스 2D B를 A 플러스 2D 어떻게 하지? 얘네를 둘이 더하면 안 돼. 큰일 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자, 요 첫 번째 식에서요.
D는 x-a가 되겠죠. 그럼 D 대신에 얘 갖다 쓸 수 있지. 그러면 B는 2x-a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무슨 평균이 된다? 산술 평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산술 평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네 둘의 합이, 양 사이드의 합이 가운데 항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많이 쓰는 성질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게 등차 중항의 성질에 의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어쩔 때 등차 중항의 성질을 따르냐? 다음처럼 이 세수가 뭐를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는 등차 중항의 성질에 의하여 이런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얘네들은 다시 a의 n-1,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 작성되어져서 이때 이 세수가 똑같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점화식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다시 지금 점화식 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런 일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 합과 같은 건 등차 수열에서 존재하는 등차 중항의 성질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음 점화식은 우리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변형이 an-2배의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가 0일 때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등차 중항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점화식이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이 지금 총 4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찌 보면 다 같은 식인데 크게는 2개가 나왔고 어찌 보면 다 같은 식인데 결국은 이렇게 4가지의 형태가 됐고 더 많은 형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 식들은 변형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좀 꼬아서 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는 것과 또는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는 말하고는 여기서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세수를 어떻게 줄 수 있냐면 a-t, a 플러스 t 이렇게 설정 가정할 수 있겠고요. 어떤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때는 a-3d, a-d,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질 거거든. 이게 왜냐하면 근과 계수 관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어떤 3차 방정식이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지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4차 방정식이 네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근계수 관계로 풀어내가고 얘네끼리 곱하고 각각 곱해서 더하고 막 이런 걸 하려면은 식이 심플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계산이 많이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해요. A에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2D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 근데 여긴 계산이 녹록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거나 내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걸 지켜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근데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제 다 더해보고 싶었나 봐, 그 수열을. 그래서 더한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한가 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A1, A2, A3. 자, 다음과 같은 수열 AN이 있었을 때 이 AN이 등차 수열이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등차 수열에서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가 궁금해가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자, 몇 번째 항이 얼마니? 라는 게 궁금한 게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몇 번째 항이 얼만데 그게 등차 수열이라면 이번에는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얘네들 다 더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한 게, 즉 몇 번째까지 항의 합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이게 등차 수열의 합에서의 테마입니다.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예전에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죠. 얘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데 이렇게 푼 거예요. 자, 일단 초항을 선생님이 A라고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공차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D라고 잡아놓고 이 수열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항이 누가 되고요? A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고요. 얘는 A 플러스 2D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었다? 다 더해보고 싶었어요. 쭉 해서. 그러면은 마지막 항을 선생님이 L이라고 줄게요. 다시 마랑을 L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L-2D 플러스 L-D 플러스 L 이렇게까지 들어올 겁니다. 요게 n항까지 모습을 썼습니다. 마지막 항까지. 자, 이제 얘를 거꾸로 써보겠습니다. L 플러스 L-D 플러스 L-2D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해서 그죠? 플러스 A 플러스 2D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SN 이렇게 해서 썸의 약자를 써서 서머리의 약자를 써서 SN 이렇게 얘기를 해요. n항까지 합 이걸 얘기를 해요. SN 제 몇 항부터 1항부터 시점이 존재해요. 시점이 항상 몇 항으로 존재하냐면 제1항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1항부터 제 n항까지의 뭐라고? 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SN입니다. 자, 그럼 이게 n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SN이 되겠죠. 얘도 SN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이 식을 두 개를 본 사람은 위아래를 되게 더해보고 싶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둘이를 이렇게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더해보게 되면 위아래를 쭉 더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배의 SN 이렇게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얘는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L이 몇 개 나오니? 라는 건데 그게 몇 번 나와요? N번 나오죠. 왜냐면 몇 가지 개수가 N개니까.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N번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SN은 2분의 뭐가 되냐면 N의 A 플러스 L이 되어집니다. 결국 얘는 SN이라는 것은 2분의 자 n은 항의 개수죠.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무슨 항? 말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다시 얘는 합의 계산식입니다. 얘의 이름은 합의 계산식이에요. 오케이? 합의 계산식이야. 즉 직접적으로 그 합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라고 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뭐 해야 될 때? 계산을 해야 될 때 쓰는 공식이야. 오케이?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요거 해주시는 게 합의 계산식이야. 오케이? 그런데 계산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걸 갖다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AN이 A1 플러스 N-1D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Pn 플러스 Q가 아니라 이렇다라고 한다면 요걸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 SN은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쵸? 네, 이렇게 되게 돼요.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얘를 사용을 안 할 거잖아? 그럼 얘도 사용을 못 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앞에 n이 대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식은 상수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n 요런 꼬라지로 작성이 될 거예요. 식이 정리가. 즉 합의 일반항입니다. n항까지 항의 모습입니다. 합의 일반항이고 항의 n항까지 항의 합의 모습이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오케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시 복습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 몇 차식이 된다? 1차식이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은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은 일반항 n항까지 합을 뜻하는 거죠. 그것은 n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된다. 이런 얘기지. 즉 포물선 위에 한 점들로 표현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단지 상수항은 뭐 해야 된다? 부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공차의 2분의 1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치? 공차의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역시나 아까도 결정했듯이 무슨 결정? 자동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n항까지 모습을 관찰하는 건 이걸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n항까지의 모습은 sn은 pn제곱 플러스 qn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너는 공차의 2분의 1, 너는 자동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n항까지 모습이 궁금할 때, 이거는 직접적으로 n항까지 합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때 쓰는 다른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얘네가 다 오픈돼 있어야 되겠지. 그랬을 때 그냥 단지 계산해서 뭐 280 뭐 이렇게 답을 낼 때 쓰는 거고요. 이 식은 얘는 n항까지 모습이 어떻게 되고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떤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되고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를 구해낼 때 포물선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구해낼 때 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더한다고 해서 무한정 커지고 더한다고 해서 무한정 작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거죠. 계속 뭐 어떤 수를 더한다고 해서 계속 커집니까? 계속 어떤 수를 뺀다고 해서 계속 작아지겠습니까? 그렇진 못하겠죠.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1 더하기 0.1 더하기 0.01 더하기 0.001 분명히 어떤 수를 더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얘는 커지지 않아요. 계속 1 주변이죠. 1.1조차 1.2조차 되지 못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면 1.2조차도 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똑같은 수가 돼버리지. 무슨 말씀이 돼요? 즉 무한히 더한다고 해서 계속 커지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더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an이 2n-1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는 sn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그죠? n제곱 무슨 n. 자, 이 식은 1 집어넣어서 몇 나와? 1 나오죠? 그럼 얘도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돼서 끝! 이렇게 되는 거지.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맞니? 이렇게 되려면은 제가 0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야. 다시. S1과 A1은 당연히 어떨 것이기 때문에 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당연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S1과 A1이 당연히 같아? 당연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같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항까지 합이나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나 제1항이나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 같아야 되겠죠. 뭐 아직은 뭐 그냥 당연히 같은 걸로 하자.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S1과 A1은 같기 때문에 저 위아래 각각의 1 대입한 값이 어때야 되므로 같아야 되므로 우리는 일반항을 통해서 합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겠죠. 또한 동시에 그냥 이렇게 주어져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공차가 얼마고 4고 초항이 3이야 이렇게 줘도 우리는 합을 쓸 수 있습니다. 합은 몇 n제곱? 2n제곱의 n.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돼? 오케이 그냥 플러스 1. 그럼 1 집어넣어서 3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S1은 A1과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합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 또한 외우는 공식은 아니니까 제발 이것 좀 외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하나도 풀 수가 없고요. 정말 없고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긴 답지를 보게 되면 선생님은 답지를 아예 해독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답지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메커니즘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정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명제 절대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하여 자, 항수가 같게 나뉘어진 등차 수열은 그 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명제입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항수가 같게 나뉘어진 등비 수열은 그 합도 등비를 이룬다. 한 번에 외울 때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외운다기보다는 절대 기억해야 되는 하나 사실이야. 항수가 같게 나뉘어진 등차 수열은요. 그 합도 등차를 이루고요. 항수가 같게 나뉘어진 등비 수열은 그 합도 등비 수열을 이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뭐 나중에 알아보더라도 얘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 다음 A4 플러스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있어. A7 플러스 A8 플러스 A9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합이 얼마가 나왔겠죠? 요 합도 얼마가 있었겠죠? 요 합도 분명히 얼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도 등차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 차이가 몇 D? 3D 차이, 3D 차이, 3D 차이. 더한 거니까 얘의 차이가 몇 D 차이를 갖게 되는 9D의 차이를 갖게 되는 3D 차이, 3D 차이, 3D 차이니까 몇 D 차이가 되는 9D가 되는 즉 지금 여기 있는 합에 대한 친구들도 무슨 수열을 이루게 돼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있어요. 얘네가 등차 수열인데 항수를 똑같이 몇 개 쪼개놨더니 3개, 3개 쪼개놨더니 그 합도 역시나 뭘 이루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만 문제를 좀 라이트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에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좀 성질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그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그 중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 있는데 3, A4, A5, A6, A7 이렇게 중항 있어요. 수열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네 둘의 평균이 너예요.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하면 그렇게 돼요. 니네 둘의 평균이 산술적인 평균이 너입니다. 니네 둘의 평균값이 니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 되냐면 니네 둘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A4가 된다는 얘기고요. 니네 둘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A4가 된다는 얘기고 니네 둘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A4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은 이건 A4가 몇 마리 있다? 총 4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얘는 그러니까 A4가 몇 마리 있다? 4마리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도 전혀 무방하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쵸? 네, 이렇게 돼도 돼요.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A1, A2, A3, A4, A5, A6입니다. 그죠? 그러면 니네 둘의 평균과 니네 둘의 평균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그 중간값이 있니 없니? 없지. 그치? 근데 관계가 있을까요? 그 얘도 없죠. 얘도 딱히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냥 중간값이 몇 개 있다? 하나, 둘, 몇 개? 3개 있다 생각해도 괜찮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A3 플러스 A4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고 판단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 되세요? 그죠? 평균값이. 오케이?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열은 반드시 그러하다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자, 이걸 계산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죠? 뭐 어떻게 풀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너랑의 중간은 A4. 너와 너의 중간 A4잖아. 그치? 그러니까 A4가 몇 마리 있는 거야? 4마리 있는 거지. A4가 4마리 있는 거지. 맞니?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선생님 여기 A4가 없는데요? 다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A4는 어딘가에 있겠지. 그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네 번째가 없이 첫 번째, 세 번째는 없어요. 그게 서술성이지. 1, 3, 5, 7은 말이 되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말이 안 돼요. 그 수열은. 그지?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으니까 세 번째도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몇 개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4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니?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똑같습니다.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뭐 얘는 간단해요. 얘가 평균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6이 몇 마리 있는 거야? 5마리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돼. 이건 그냥 중간값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치?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런 경우조차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그럼 결국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4 아니 됐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케이? 됐니? 오케이? 됐어요? 네. 요런 얘기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 보통 잘 못하는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런 걸 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네요.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줬는데 등차 수열이랍니다. 그죠? 맞니?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A2가 2배의 A1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A10이 20이다. 망했네요. 자, 우리는 근데 이럴 때도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져요. AN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번째 항이 얼마니? 6번째 항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등차 수열, 수열의 기본은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n번째 항의 모습을 찾을 거예요. 그럼 n번째 항의 모습은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pn 10 집어넣어서 2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p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A2가 2배의 A1이래요. 그러면 A1 구할 수 있겠네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p 플러스 20이 됩니다. A2도 구해볼 수 있겠네요. A2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p 플러스 20이 되겠죠. 너의 2배 한 게 너랑 어때진다? 같아진다. 즉 마이너스 18p 플러스 몇이? 42 마이너스 8p 플러스 20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10p가 몇이 되니까 20이 되니까 p값이 몇이 나오게 된다? 2가 나오게 된다. 즉 p값이 2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반항은 EN이 되겠네요. 그죠? p에다 2 대입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A6의 값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얼마? 12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 얘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한 근을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제 얘네들의 합을 볼 수도 있고 곱을 볼 수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네를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3이 나와야 되고 얘네를 각각의 곱합입니다. 그죠? a제곱 마이너스 ad, a제곱 플러스 ad,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얘네를 다 더한 것. 그죠? 그것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 있겠죠? 그것이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세근의 곱이니까 자, 여기서 일단 a값 구했으니까 구해놓고 넘어갈게요. 3a가 3이 되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a가 1이 됩니다. 그래서 a1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1-d 더하기 1 더하기 d 더하기 1 d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마이너스 몇입니다? 6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 사라지고 너 3이니까 그죠? 얘 넘으면 9가 되고 d 제곱이 되겠죠? 그럼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나왔고 이제 D가 나왔으니까 근이 다 구해진 거지. 자, 그럼 경우의 수가 나눠진 겁니다. 자, A가 1이고, 그죠? D가 몇일 때? 3일 때. A가 1이고, 그죠? D가 마이너스 뭐일 때? 3일 때. 그치? 그 세 근을 구할 거야. 그럼 그 세 근은 A가 1이고 D가 3이니까 마이너스 2랑 1이랑 4가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이럴 때는 4랑 1이랑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니? 됐니? 결국만 몇 가지가 나온 거야?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전혀 같지 않죠? 이건 얘네는 이전까지는 마이 1, 4나 4, 1 마이너스가 똑같았는데 수열의 입장에서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친구입니다. 그쵸? 네, 완전 다르죠. 초항도 달라, 공차도 달라, 다 다른 수열이에요. 완전 다른 수열이지. 그지? 잘 나와요. 해서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설명하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야?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서답에. 그래서 그 세 근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그냥 다 틀린 걸로 처리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자, 경우가 여실히 몇 개로 나눠져? 두 개로 나눠지고요.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어차피 니네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고, 그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제 이 얘기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세근을 구하여라 하면 여기 두 가지 다 써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풀어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자, 10-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첫 항부터 10항까지가 100, 첫 항부터 20항까지가 400, 첫 항부터 30항까지가 얼마?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다시 A1부터 A10까지 더한 게 있겠고 A11부터 A20까지가 있겠고 A21부터 분명히 A30까지가 있었을 거야. 그랬을 때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00이었고 그죠? 첫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얼마였다? 400이었다. 이렇게 줬죠? 그때 첫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항수가 같게 나뉘어진 등차 수열은 그 합도 뭘 이룬다? 등차를 이룬다. 따라서 나는 여기까지의 합이 요 합을 구할 수 있다. 얼마? 300. 근데 얘도 뭘 이루게 돼 있다? 등차를 이루게 돼 있다. 따라서 너는 얼마가 될 것이다? 500이 될 것이며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은 몇이 된다? 900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답지처럼 이게 생 지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된다. 됐니?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라는 거예요 또? 뭘 해주셨게 또? 자, 두 번째. 첫 항이 몇이고? 3이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3배가 이랬습니다. 그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겠니? S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SN. 자, SN의 3배, 3배의 SN. 그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항까지 합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A1부터 해서 AN까지 갔겠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도 있었겠고요. 그게 A의 2n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합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SN이라고 정의했을 때 여기까지 합과 어떻다? 같다. 즉 3배가 즉 이만큼이 아니죠. 요만큼이 그죠? 얘의 3배랑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를 3배의 SN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됐니? 그러면 여기서 공차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작성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야 되죠? 여기까지가 SE. 그렇지. S의 2n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S의 2n에서 SN을 빼면 3배 SN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세배 SN은 S의 EN에서 SN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겠죠. 그죠? 그럼 쟤 넘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S선 넘어가 주시면 4배의 SN은 S의 몇 N과 같아진다? 2N과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첫 항이 몇이라고 주어졌죠? 3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첫 항이 3이니까 우리 일반항 작성할 수 있니? 작성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첫 항이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그러면 AN은 PN, 그죠? 1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뭐? P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치? 이게 일반항이 작성이 되어진 거야. 그러면 SN도 작성할 수 있니? 작성할 수 있겠지. 그치? SN은 2분의 1 P의 N제곱. 그치? 1 집어넣어서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3 나오게 만들 거야. 그러면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P 있어야 되겠고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치? 됐니? 이렇게 되면 1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요? 3이 나오게 되겠죠? 됐니? 자, 이제 SN 작성이 됐어요. 이제 이 친구들 써주시면 되죠. 그냥. 그럼 식이 완성이 되네요. 자, 4배의 SN이야. 얘한테 4배 한 거지? 그러면 뭐가 돼요? 2PN제곱 플러스 4배 하면, 그죠? 마이너스 몇 P? 2P 플러스 몇이 돼? 12, 맞니? 거기에 N 이렇게 되어지겠지? 이게 4SN입니다. 자, 이번에는 S의 몇 N? 2N도 써보자. 여기다 2N 집어넣으면 4N제곱, 약분되면 2N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2PN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N 집어넣으면 2배 해주시면 마이너스 P 플러스 6의 N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럼 너랑 너랑 속어 되겠지? 그 다음 너랑 너랑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결국 너랑 너랑 같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2P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P 더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P는 얼마가 되고? 6이 된다.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P가 몇이 되는? 6이 되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문제 10-10번입니다. 수열. 그지? 뭐라고 돼 있어? 수열. AN 구하래. 아, 껌이죠, 우리는. 그지? 왜?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 등차. 그렇지. 그렇게 알면 돼. 그거 하자고 이거 알려준 거야. 알겠어요? n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얘는 몇 n? 2n. 1 집어넣어서 3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됐니? 얘는 뭐야? 등차야? 아니야. 상수항이 부재여야 등차예요. 오케이?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닙니다.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몰라도 돼. 알겠습니까? 뭐예요? 뒤에서 할 거예요. 개차 수열이에요, 저건. 개차의 합이에요. 네. 됐어. 자, 이거 보자. 알겠어요. 아, 열심히 하죠. 자, 첫 항이 15이고 1항부터 4항까지 합이 48이고 이뭔 개소리야. A1이 얼마고? 15고 S4가 몇이라고? 48이라고. 근데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됐니? 그럼 SN을 작성해볼까? SN은 PN제곱 이렇게 가지? 아까처럼 AN을 한번 거치니까 2분의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식이 복잡해졌잖아. 그치? 경험치가 있잖아요, 이제. 아까는 그래도 곱할 수 있는 수라도 있었지. 그치? 지금 곱할 수 있는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N을 먼저 가지고 갈게요. 오케이? SN은 PN제곱에 1 집어넣어서 몇 나와야 돼? 15 나와야지. 그러니까 15-P의 N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작성이 되어지겠지. 됐습니까? 네. 자, 이 식에다 몇을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몇 나온다? 48. 따라서 S는 4 집어넣으면 16P, 4 집어넣으면 60 마이너스 몇 P? 4P. 얘가 몇이 나온다? 48. 오케이? 그럼 12P가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치? P가 마이너스 몇이 된다? 1이 된다. 아유, 잘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 이렇게 되는 수열이다. 수열의 합이다. 그럼 an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n.
1 집어넣어서 15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17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기가 막히게 AN도 구했고요. SN도 구해낸 모습입니다. 됐니? 자, 이때 일반항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1번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몇 항에서 첫 번째로 음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17이 음이 되는 자연수 n이 궁금해 이거잖아, 그지? 그럼 n이 9가 되겠네요. 그럼 몇 항? 9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SN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몇 n에 16n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것은 그러한데 얘네는 실제로 포물선이 되니? 안 되지? 포물선 위에 자연수 파트에서만 정의되는 점들로 정의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도형 위에 점으로 정의된다 했지. 도형이 되지 못한다 얘기했지. 그지? 그럼 이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자. 이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분명히 이 포물선은 몇에서 나눠져요? 8에서 나눠지죠. 운이 좋게도. 그죠? 8에서. 그 다음이 얼마예요? 7에서. 그 다음이 얼마예요? 9에서지. 여기 높이는 어떻겠어?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도 같을 거예요. 6에서 그리고 얼마에서? 10에서 이렇게 같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즉 몇 항에서 최대가 돼요? 8항에서 최대가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조금 그지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 숫자가 지저분해서 가운데가 몇 점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크게. 우린 그래프 비율을 찾을 수 있잖아. 비율. 그지? 얘가 만약에 8.2였다 쳐도요. 그럼 8은 여기에 가깝게 있었겠고 9는 좀 멀리 있었겠지. 이걸로 최대최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상관은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이란 게 여기까지 미칠 수는 있어야죠. 얘가 양수에서 뭘로 바뀌는 수열이야? 양수에서 뭘로? 음수로 바뀌는 수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 양수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합이?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무슨 수? 양수. 까지 합이 뭐가 될 거야?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9항에서 처음으로 음이 됐으니까 마지막 양수항이 8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8항까지 합이 당연히 최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수열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보너스. 마지막 양수까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 0이 되는 뭐가 있는지, 포인트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줘야 돼. 조금 문제가 꼬아지는 문제나 좀 모의나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뭐 이런 거 보면요. 뭐 수능에는 잘 안 나오긴 하죠.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문제들 보면 저 0되는 포인트에 집착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비단 이렇게 포물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여기가 미지의 상수로 작성돼 있으면 포물선으로 절대 관찰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열이 0되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양수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되는 포인트까지 생각해야 돼? 0이 되는 그 항까지도 합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마지막 양수까지의 합과 0이 되는 항까지의 합과 어떻겠어요? 둘이? 같겠죠. 맞니? 자, 만약에 A6이 양수였어. 근데 A7에서 0이 되고 A8에서 음으로 바뀌었어. 그럼 6항까지 합과 7항까지 합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둘 다 최대로서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합이 63이 된다고 했으니까 네가 63 되는 포인트 n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거 답까지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죠? 네. 자, 첫째 항이 52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야, 개꿀. 등차 수열인 것도 알려주고 다 알려줬어요. 그럼 마이너스 3n 더하기 53 이렇게 되어지겠지. 이게 an이야. 자, 얘는 언젠가 음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근데 왜 선생님이 갑자기 음수 얘기하고 지랄이야? 절대값 나왔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음수 얘기한 거야. 자, 얘가 언제 음수로 바뀌니? n이 몇일 때? 18일 때 음수로 바뀌죠. n이 18일 때 바뀌어요. 즉 A1부터 A17까지는 그냥 계속 양수야. 그러니까 절대값 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는 거야. 그치? 근데 A18부터는 규칙이 바뀌는 거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A18부터는 몇 가지는? A18부터는 얼마까지? A30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규칙이 바뀌어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관심 주는 게 이제 한 가지입니다. A1 얼마야? 50. A17 얼마야? 2. 그치? 자, A18 얼마야? 마이너스 1. A30 얼마야? 37. 마이너스 37. 그죠? 근데 얘네 절대값 다 씌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 얘는 몇이 돼? 37. 이렇게 되겠지. 따로 해주시면 되겠죠. 몇 가지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초항 플러스 마랑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초항 플러스 마랑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구해주신 다음에 둘이 뭐 해주셔도 된다? 더해주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채연이가 이걸 보고 있던 똑똑한 채연이는 이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이 조금 빡대가리인 것 같다. 나라면 그렇게 안 풀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채연이는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생각을 뭘 다 미리 얘기를 하니까, 그지? 그랬더니 우리 채연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얘는 A9가 그냥 17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A24가 13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만 구하면 끝이네요. 뭘 그걸 초항 플러스 마랑을 하고 지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기가 막힌 친구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풀어야죠. 배웠으면 쓰라고 배우는 거지. 맞니? 배우면 좀 쳤으라고. 맞니? 제발 그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제발 좀 뭐 하라고? 제발 사용을 하라고. 배우는 거니까. 그지? 선생님도 우리 채연이한테 하나 배워가네. 됐습니까? 네. 자, 얘는 그냥 보너스. 그냥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건가 봐. 선생은. 오케이. 선생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공차 이퀄 주기다. 뭔데?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공차는 누구다? 주기다. 반복되는 최소의 단위를 공차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저 두 수열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를 구하려면 공통 주기를 구한다. 라는 것은 두 수열의 각 공차의 최소 공배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 그치? 맞니? 돼요?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돼요? 얘는 공통 주기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쟤는 3이고 얘는 4니까. 그치? 그래서 12개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왜냐하면 주기라는 건 반복의 최소 단위니까 최소 공배수인 거야. 쟤는 뭐 24의 단위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작게는 12가 되니까. 그래서 주기라는 표현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고프다. 자, 이제 모든 거를 알게 된 우리 저기 채연이가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네, 수연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봅시다. 네, 오늘의 마지막 A1 홀수 번째항이잖아. A3, A5, A7 4개 맞니? A2, A4, A6, A8 맞니? 헐. 그치? 짝수 번째항과 홀수 번째항의 합이야. 맞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홀수 번째항까지 합이 70이고 짝수 번째항까지 합이 60이지. 그럼 홀수 번째항이 더 많았단 얘기야. 한 개가 더 많단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래야 더 커지지. 그런가? 어떤 수열을 써도. 마지막에 홀수로 끝나야. 홀수 번째항의 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구조상으로. 그지? 수열의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야. 맞니? 자, 여기 다시 볼게. A1, A3, A5 이렇게 해서 n번째 홀수니까 2n-1이 되겠지. n번째 홀수. 오케이? 그럼 너는 n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맞니? 다시
A2, A4, A6, A에 2n 이렇게 되면 A에 n 플러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오케이 됨? 오케이? 네. 지금은 둘이 항수가 어때? 같지?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 항수가 같지? 그러니까 합이, 자, 각각의 합의 비율이 항의 비가 되지. 그지?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항의 비가 되지. 다시 합의 비가 뭐가 된다? 항의 비가 된다. 이 얘기야. 그지?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얘를 개수를 하나 늘려볼게. 지금 몇 번, 누가 많니? 홀수 번째가 더 많지. 그치? 그럼 그걸 늘려볼게요. 여기서 이 친구들을. 자, 홀수 번째가 하나 더 많아. 그럼 A에 2n 플러스 1이 되겠지. n 플러스 1번째 홀수니까. 그럼 얘는 an 플러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n 플러스 1개 있는 거지. 얘는 여전히 an 플러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합의 비율이 누구로 결정이 되니? 합의 비율이 누구로 결정돼? 합의 비율이 항수의 비율로 결정이 되겠지. 그지? 합의 비가 무슨 비가 된다? 항수 비가 된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지. 아, 그러네요. 자, 지금 합이 나왔죠? 합의 비율이 무슨 비가 된다? 항수의 비율이 된다. 왜? 홀수 번째가 하나 더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약분해 주시게 되면. 그치? 근데 이게 누구라고? 합의 비가 곧 무슨 비가 된다고? 항수의 비율이라고. 홀수 번째 항에 대한 짝수 번째 항의 비율이야. 근데 홀수 짝수의 특성상 홀수는 짝수보다 몇 개 더 많을 수밖에 없어. 딱 하나, 그지? 그지? 무조건 하나만 더 많을 수 있지. 항이, 그지? 그럼 이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12로 약분하면 6분의 몇이 돼? 5가 되지. 그지? 그럼 이제 하나 차이 나는 거 맞아 안 맞아? 항수비가 하나 차이가 나지. 그래서 항수가 홀수 번째 항이 6개, 짝수 번째 항이 몇 개가 있었다? 5개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고급 문제입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